최대 1년 보증 자체 워런티, 수리 걱정 없는 차나두 점검센터, 출고 전 꼼꼼한 검수, 리프트 필수 점검, 다양한 정보까지 끝까지 책임지는 중고차는 차나두. 대표님, 제 남자 사람 친구가 중고차를 사려고 하는데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사이에서 살 수 있는 차대 외제차를 타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 가격에 혹시 맞는 중고차가 있을까요? 최대한 1,500만 원 정도 안에서 외제차를 사려고 한다. 왜 근데 굳이 외제차를 타려고 할까? 겉멋이 좀 들었나? 근데 남자 사람 친구 맞아? 남자친구 아니고? 아닙니다. 예산이 좀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외제차를 안 사면 좋겠지, 그 예산 안에서. 근데 좀 사야 되는 차, 추천할 만한 차, 진짜 이 차는 걸러라, 요런 걸 내가 좀 말을 해줄게. 일단 걸러야 될 거부터 우리가 한번 보고 가자. 꼭 걸러야 되는 차가 하나 있어. 일단은 외제차를 구매하려고 하면 외제차가 뭐 종류가 많잖아. 근데 1,500 안에서 그 남자 사람 친구가 절대 렉서스나 이런 차를 볼 건 아니란 말이지. 토요타나 흔히 얘기하는 그런 느낌으로 봤을 때는 무조건 독일 3사 아니면 조금 더 넓게 포함하더라도 유럽 브랜드 차종을 선호할 거란 말이야. 그 중에서도 좀 걸러야 될 차가 있는데 지금 단지 내에 아무리 돌아다녀봐도 없다. 이 브랜드는 꼭 걸렀으면 좋겠어. 그게 어떤 거냐면 제규어야. 제규어 차가 뭐 종류가 엄청 많아. 제규어 차가 나쁘다는 건 절대 아닌데 지금 예산 1,000에서 뭐 1,500 안쪽으로 제규어가 엄청 많이 들어오거든. 그냥 제규어 사겠다고 마음먹으면 그 돈으로 다 살 수 있어, 중고차로서. 근데 이걸 왜 좀 걸러야 되냐면 우리가 외제차를 타면 무조건 카푸어라고 생각하는데 1,500이면 솔직히 국산차 살 돈이잖아. 그러니까 1,500짜리 차를 산다고 해서 카푸어는 아니야. 내가 봤을 때 카푸어가 될 것도 아니야. 겉멋이 들었다 약간 뭐 이런 생각은 있을 수 있어도 국산차를 1,500 주고 살 수 있으면 이왕이면 그 돈으로 조금 더 멋있는 외제차를 사볼까 하는 생각은 든단 말이야. 그거를 뭐라고 하는 거 아니야. 카푸어가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차들이 있어. 왜냐? 차값만 딱 저렴하다고 끝이 아니거든. 이제 외제차를 사면 무조건적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오일이라든지 라이닝, 타이어, 교환부터 해서 뭐 기본적으로 소모품들을 갈아줘야 될 것들이 있잖아. 그 소모품 가는 비용이 국산차보다 높아져. 근데 그 정도는 오케이, 내가 마음을 먹고 외제차 타니까. 근데 여기서 플러스로 고장이 났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예를 들어 뭐 국산차 딱 아반떼 타다 고장 났다. 돈 100만 원, 200만 원이면 진짜 뭐 미션이 망가지고 이래도 고쳐요. 엔진이 망가져도 고친단 말이야. 근데 외제차를 샀는데 제규어를 샀네. 근데 이거 뭐 미션이 뭐 500이래. 아니면 뭐 미션이 고친데 300인데 뭐 누유 잡고 뭐하고 이거하고 저거하고 공인비까지 뭐 5, 600개지인데 그러면 민정씨 친구가 감당할 수 있냐 이거지. 민정씨 친구뿐만 아니라 근데 이제 30대 초반이든 20대 후반이든 그런 사람들이 차를 딱 샀을 때 유지 비용이 그렇게 수리비나 이런 게 좀 많이 나왔을 때는 감당하기 쉽지 않단 말이야. 근데 이제 제규어는 부품도 많이 없어요, 수리하려면. 그리고 많은 판매량으로 비춰봤을 때 고장률이 굉장히 높은 차예요. 10대 팔면 한 7대, 8대 뭔가가 문제가 생겨서 전화 온다. 근데 아주 사소한 문제라도 부품이 비싸고 공인비가 비싸기 때문에 100만 원, 200만 원은 정말 우습게 깨지고 심한 경우에는 뭐 500, 그리고 1,000만 원 가까이 드는 경우도 봤기 때문에 절대 사면 안 되는 차 제규어는 꼭 포함을 시켜야 돼, 알겠지? 근데 제규어가 멋있어 보이거든. 이렇게 막 제규어 한 마리 이렇게 박혀있단 말이야. 뭐 아반떼, 현대로고 뭐 이런 거 박혀있는 것보다 멋있어 보여요. 제규어 한 마리를 내가 타고 다닐 것이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좋지 않다. 그래서 제규어는 꼭 걸러야 되고, 이 우리가 지금 단지를 이렇게 돌아봤는데도 제규어가 많이 없잖아. 그만큼 딜러들이 매입을 많이 안 한다는 거야. 이게 불과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그래도 제규어 판매량이 꽤 있었거든, 내가 생각해보면. 근데 지금 한 2년 전 기억이고 작년이나 그리고 올해까지만 보더라도 제규어를 물어보는 사람조차 없는 것 같다, 고객들 중에서. 그만큼 판매량이 저조한 차고 딜러들도 매입을 많이 안 한다, 그렇게 알아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제규어는 걸러야 되고, 두 번째로 좀 맡고 싶은 차는 남자 사람 친구가 했잖아. 세단을 선호할 거고, 이건 아마 선택지에는 없을 것 같은데 같은 고민을 하는 이제 많은 구독자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내가 한번 얘기해 줄게. 두 번째 걸러야 될 거는 랜드로버 차량이야. 이 차를 좀 걸르면 좋지. 그러니까 냉정하게 무조건 걸러라는 차는 아니거든, 이게. 근데 이거는 악명 높잖아. 유명한 차란 말이야. 두 대를 사서 한 대는 항상 수리를 맡기고 한 대는 타고 다니고, 그리고 타고 다니는 한 대가 고장나면 다시 수리를 맡기고 고치던 차를 타야 되는 명성이 높은 차인데, 랜드로버가 지금 이제 가격이 많이 저렴해져서 뭐 이런 이보크라든지 스포츠 이런 차들이 지금 1,000만 원대에도 사는 차들이 꽤 많더라고, 오늘 검색해보니까. 그러면은 분명히 혹할 수 있는 차거든. 외관은 너무 이뻐. 민정씨가 1,500으로 이거 살래, 티볼리 살래, 아니면 옆에 딱 있잖아, 이거 살래, 스포티지 살래. 민정씨 뭐 살래? 저 레인지로버. 레인지로버 살래? 여기도 겉멋이 들었구만.
근데 실질적으로 딱 두 개를 놓고 비교해봐도 솔직히 엄청 이뻐요. 꽤 오래된 연식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외관에서 보여지는 포스가 다르잖아, 느낌이. 얘는 망둥어 같고 얘는 딱 나 멋있는 차요라는 느낌이잖아. 그리고 실내로 들어가 보면 스포티지 뭐 이런 건 비교가 안 돼요. 고급 럭셔리 SUV의 끝판왕이란 말이야.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빛 좋은 개살구다.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를 주는 차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웃긴 게 만족도와 스트레스를 같이 줘. 스트레스만 주면 이거 쳐다를 안 볼 텐데 만족도도 같이 주거든. 예를 들어 민정 씨가 이거를 1,500에 샀어. 근데 이게 신차가가 엄청 비싼 차야. 이거 1,500 주고 타고 다니면 친구들을 만나러 갔어. 민정 씨 친구들이 민정아 이런 차를 타다니 너무 멋있어 보인다. 이 차 얼마야? 난 1,500 주고 샀지만 이거 이런 거 한 5,000원, 6,000원 안 해? 친구들이 이러면 나는 1,500 주고 산 차가 5,000, 6,000원에 보인단 말이잖아. 얼마나 만족도를 주겠어. 그리고 딱 실내에 또 럭셔리하다 있잖아. 타고 다니면서 주는 만족도가 꽤 크단 말이야. 내가 이 이보크를 1년 정도 잠깐 보유한 적이 있었거든. 내가 이제 딜러잖아. 얼마나 꼼꼼하게 보고 샀겠노. 근데 이게 레인지로버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감수할 부분은 감안을 하고 샀단 말이야. 내가 수리를 할 생각을 하고 샀는데도 그때 운행하면서 들었던 게 500돈? 근데 부품값이 정말 비싸. 창문 올라가는 버튼 있잖아. 이 버튼만 안 되는데도 이게 한 70만 원 했던 것 같거든. 40 이상 한 100만 원 미만. 이게 왜 이렇게 비싼가? 근데 애프터마켓 제품도 없었어. 그래서 그냥 그 돈을 주고 고치느니 안 고쳤단 말이야. 그것뿐만 아니에요. 뭐 누유고 뭐고 차 개판이야. 개판인데도 주는 만족도가 있으니까 나는 알면서 샀잖아. 이거 정말 고장 많이 나고 수리를 많이 해야 될 걸 감안하고 샀잖아. 왜 감안하고 샀을까? 그만큼 이쁘다는 거지. 한 2년 전이거든? 그때만 해도 이거를 살 때 시세가 한 3,000 중반, 좀 저렴하면 2,000 후반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근데도 그때 그 가격대에서 다른 차들이랑 비교했을 때 조금 수리하고 조금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이 차를 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지. 정말 잘못된 생각이었는데 이런 잘못된 생각을 민정 씨 친구가 안 했으면 좋겠는 거지. 그리고 다른 구독자분들도 안 했으면 좋겠다. 근데도 이런 이보크라든지 레인지로버 다른 차종들 있잖아. 이거는 판매량이 정말 많아요. 중고차로서도 정말 잘 나가. 그만큼 찾는 분들이 많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아까 제규어처럼 말리는 건 아니야. 무조건 말리진 않대. 어느 정도 각오는 하고 사셔라. 그냥 차가 저렴하다고 덜컥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적어도 수리비 작게는 200 정도에서 많게는 이거를 타고 다니는 한 3년 정도 동안 5년 정도 동안은 많게는 한 500만 원까지는 쓸 생각을 하고 타신다고 하면 정신 건강이 정말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지. 한 500 주고 수리해야 되는데 한 대 사줄까? 한 사줄게. 제일 조심해야 되는 거 뭐였어? 제규어였지. 그 다음에 랜드로버. 그리고 이제 올라오면서 조심해야 되는 차는 이 브랜드를 조심해야 돼. 올림픽 마크, 아우디. 지금 이 차는 아우디 A4거든? 아우디가 뭐 A4, A6, A7까지. 이 차가 A7이고 이게 좀 뒤지게 이뻐. 근데 A7도 실제로 지금 굉장히 많이 저렴해요. A4 저거는 지금 1,000만 원밖에 안 하고 A7도 보통 한 1,500선에서도 지금 매물 많이 있거든? 조금 괜찮은 거 한 1,700선. 예산보다 내가 한 200 더 투자하겠다 하면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데 그러니까 벤츠, BMW, 아우디 독일 3사 제일 유명하잖아. 근데 아우디를 조심해야 되는 게 벤츠랑 BMW에 비해서 높은 확률로 고장이 많이 난다. 실제로 내가 경험을 많이 하기 때문에 조금 조심을 많이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특히 이제 민정 씨 친구가 만약에 아우디를 샀어. 그럼 수리비가 기본적으로 200~300 깔고 가야 돼. 근데 이게 아우디가 공인비가 많이 나와요. 수리하게 되면 이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차거든. 벤츠나 BMW는 수리하려고 어디 엔진에서 뭐가 새고 누유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그 누유 있는 부분을 찾아서 싹 하면 돼요. 실제로 이렇게 하면 돼. 근데 아우디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높은 확률로 안쪽에 새는 걸 잡기 위해서 엔진을 내려야 된다, 차에서. 근데 엔진이 몇백 킬로 하잖아. 내리고 올리고 다시 넣어야 될 거예요, 내렸으면. 그럼 돈 100만 원 그냥 깨지거든. 그러니까 공인비 자체가 다른 차에 비해서 일단 많이 붙고 시작하는 거지. 이 큰 거를 내리고 할 때 혼자 내리겠어? 당연히 기계를 쓰겠지만 기계를 써도 2~3명이 붙어서 작업을 해야 되거든. 그럼 2~3명 또 일단 인건비 들어갈 거 아니야. 그 인건비가 다 공인비 아니야. 그리고 얘가 뭐가 고집병이냐면 냉각수, 워터펌프 정말 잘 터져요. 기가 막히게 터져. 기다렸다는 듯이 팔자마자 몇 달 안에 나 문제 있어요 하고 터진단 말이야. 그러면 딜러로서는 굉장히 속이 상할 거 아니야. 근데 딜러만 속이 상할까? 이게 사가신 고객님들도 속이 상할 거고, 거기다가 우리 차나두처럼 좀 어느 정도 도의적으로 책임을 지고 수리를 해주면 몰라. 뭐 무조건 다 해준다는 거 아니야. 또 오해하시더라고, 구독자분들이. 근데 이제 또 문제가 있고 차가 이러면 우리는 모른 척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수리비가 예를 들어 한 100만 원 나온다. 그럼 뭐 우리가 뭐 한 50%든 60%든 뭐 작게는 40%든 차가 고장 났을 때 고치고 타는 사람은 고객님
고객님이잖아.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온전히 부담은 거의 힘들단 말이야. 그런 식으로 해서 좀 협의를 봐서 이렇게 고쳐는 드리는데 몰라요, 중고차니까 원래 그래요, 이렇게는 말을 못 할 거 아니야 내가. 그런 분들에는 괜찮은데 사자마자 고장이 나고 잘못이 딱 터졌는데 딜러가 나 몰라라 한다. 근데 내가 온전히 뭐 100, 200, 300 이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돼. 경제적으로 힘들어지겠어, 안 힘들어지겠어? 실제로 여유가 있는 분들이 이런 차를 안 타실 거 아니야. 1000만 원, 1500만 원, 뭐 2000만 원 미만의 외제차를 사시는 분들이 여유가 있으면 당연히 또 조금 더 높은 그레이드의 차를 살 거 아니야. 근데 아니란 말이지. 그리고 특히 민정 씨가 말한 민정 씨 친구라든지 20대 후반, 30대 초반의 젊은 친구들, 그 친구들 중에서 내가 좀 예산은 넉넉하지 않지만 조금 저렴하면서도 있어 보이는 차, 느낌 좋은 차, 그리고 달리는데 재밌다. 아반떼가 재밌겠어, A4가 재밌겠어, 소나타가 재밌겠어, A7이 재밌겠어. 달리는 데서는 월등하게 차이가 많이 나. 솔직히 그런 게 기술력이란 말이야. 그런 데서 아우디가 차이가 많이 나니까 젊을 때, 그리고 가격이 이만큼 싸졌으니까 내가 한번 수리비 조금이라도 감안을 하더라도 이걸 한번 타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단 말이야. 근데 막상 그렇게 생각하다가도 정말 터졌을 때 고칠 예산이 없고 대응하기 힘들어지면 그게 카푸어가 되는 거거든. 차를 사놨는데 고장이 나서 못 타고 다녀요. 뭐 셔맞나? 그게 카푸어야. 그러니까 살 때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고 조심해야 된다. 그래도 아우디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말리진 않아. 근데 이제 어떤 분들한테 말씀드리냐면, 중고차를 샀는데 그냥 내가 한 3년이든 5년이든 바꿀 때까지 돈 한 푼 안 들이고 타야겠다, 그런 분들은 아우디를 보시면 안 돼. 오히려 그런 분들은 아우디뿐만 아니고 그냥 중고차를 사시면 안 돼. 새 차 사셔야 돼. 근데 조금 작은 돈을 써서라도 극강의 가성비를 누리고 싶은데, 그래서 중고차를 사고 싶은데 하시는 분들은 외제차, 특히 이제 아우디 브랜드는 조금 피하셔야 되고, 아니면 처음에 구매하실 때 조금 마음을 먹으셔야지. 내가 수리비 정말 많이 나오면 500까지도 나올 걸 대비해서 사야겠다, 그 정도 대비를 딱 해놓고 사서 타면 정말 만족도를 주고 좋은 차는 맞아. 근데 내가 예를 들어 1500 주고 차를 샀는데 수리비 500 생각하면 차가 얼마야? 이 2000 되는 거잖아. 그럼 차라리 처음부터 2000 예산에 맞는 조금 더 좋은 차가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런 식으로 어떤 게 조금 더 내가 좀 잘 조정할 것인가 잘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해볼 필요성이 있다. 자, 이때까지 조금 안 좋은 차들 얘기했잖아. 그럼 이제 그나마 좀 추천할 만한 차들 말씀드려야 될 거 아니야. 그나마 추천할 만한 차 중에서는 당연히 이 브랜드가 있지. 벤츠 중에서도 이 가격대 안에 들어오는 게 뉴 E클래스야. 우리 앞전에 뭐 제네시스랑 벤츠 비교했을 때 기억나? 그때는 W213 모델이었잖아. 그거 전에 모델이거든. 그러니까 그 전에 모델이니까 실내나 이런 게 차이가 조금 많이 나. 그러니까 아무래도 오래되고 나온 지 꽤 됐으니까 가격이 저렴할 거 아니야. 근데 외관상으로 비춰지는 건 크게 뭐 안 나빠 보일걸? 실내는 실제로 좀 구려요. 요즘에 차들이 원체 잘 나오니까 이쁘게. 근데 외관에서는 솔직히 크게 올드함이 없다. 그래서 뭐 E클래스나 C클래스로 산다고 하면 좀 예전 모델로 그랬을 경우에 이게 아우디보다는 고장이 조금 덜하고 확실히, 그리고 내구성이 그러니까 좋다는 얘기지. 그리고 수리비 면에서도 조금 괜찮은 편이다. 벤츠랑 BMW 놓고 보면 개인적으로 봤을 때 BMW가 수리비나 뭐 이런 면에서는 월등히 좋은 것 같고, 두 개를 비교했을 땐 그렇지만 얘랑 아우디를 놓고 비교했을 때는 벤츠가 훨씬 좀 낫다라는 생각을 해. 그리고 이쁘기도 하니까. 실내가 좀 구리다고 했잖아. 아우디도 도찐 게 찐이거든. 아우디로 갈 바에는 벤츠가 조금 낫지 않냐. 근데 아우디가 약간 젊은 감성이 있어. 근데 벤츠 E클래스나 뭐 C클래스도 젊은 감성은 있는데 또 아우디랑 다르게 조금 약간의 틀딱의 느낌이 있다 라고 말은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두 개를 비교했을 때. 그러니까 젊은 분들이 아우디를 좀 많이 찾는 게 아닌가. 근데 말하다 보니까 생각난 건데, 아우디가 단가가 심하고 저렴하잖아.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많이 타잖아. 그 젊은 사람들이 많이 타다 보고 다시 중고차로 팔 거 아니야. 근데 그 젊은 분들이 차량 관리를 잘 안 해주고 돈이 많이 없기 때문에 좀 고칠 것도 안 고치게 되고, 엔진 오일도 10,000km에 갈아야 될 거 15,000km에 가고, 이래서 아우디가 좀 문제가 있나? 그래서 이제 이렇게 벤츠를 좀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벤츠 중에서도 조금 위험한 차들이 있어. 벤츠 중에서도 조금 조심해야 되는 차는 이런 차. 이게 이제 CLS라는 차거든. 근데 이게 옆모습 한번 봐봐. 앞도 이쁜데 옆모습 보면 이렇게 날렵하잖아. 좀 차가 크지? 이 보면 실제로 전장이 엄청 길기도 하고 뒤에 라인이 되게 이쁜 차란 말이야. 지금은 조금 오래된 차긴 한데 이 처음 나왔을 때 인기가 정말 많았어. 가격대도 엄청 높은 차였단 말이야. 1200 주면 사, 이 차를. 1200 주고 살 거면 제네시스 DH 이쁘지? 저기 1200이 넘어. 아무튼 국산차 뭐 소나타 괜찮은 거 사면 1200이거든? 그럼 가격만 놓고 보면 차가 저렴하잖아. 근데 여기서 이제 큰일 나는 거야. 이런 차가 아까 아우디랑 뭐 비교했을 때도 뭐 수리비 2, 300, 500 쓸 생각 해야 된댔잖아. 그것보다 훨씬 더 들어가. 차가 저렴해진 거지 부품이 저렴하지 않아요. 굉장히 수리비가 많이 드는 차란 말이야. 이거 1200이 한다고 덜컥 사면 어떻게 되겠어? 폐가망신하는 거야. 그냥 내 인생을 차에 담보로 맡기는 거야. 그래서 좀 위험해. 그럼 이런 차는 도대체 누가 사야 될까? 정말 자동차를 잘 알아서 자가 정비를 하실 줄 아는 분이나, 아니면 내가 정비사야. 정비 일을 하고 있어. 근데 실제로 이 모델을 좀 좋아해. 그리고 이 모델에 관심도 많고 배울
겸 내가 고치면서 타면서 이 차를 좀 알고 싶다 이런 분들이나 타볼 법한 차야. 아니면 정말 이거는 무서워서 못 타는 차야. 실제로 딜러들이 매입할 때도 매입하기 무서운 차야. 왜냐면 사놓고 팔기 전까지 고장이 나서 수리비가 얼마 들어갈지 모르거든. 그래서 정말 위험하고 무서운 차다. 그래서 중고차로 살 때는 사실 조금 조심하셔야 된다. 근데도 내가 감수하고 이런 차를 타야겠다. 그럼 이런 차는 수리비 예산을 아주 적어도 최소 500 정도는 잡아놓고 구매를 하면 정신건강에 이롭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야. 이런 걸 간과하신단 말이야. 민정씨 친구분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1200밖에 안 한다고 덜컥 샀다가는 바로 이제 신체 포기각서. 그러면 진짜 추천하는 차는 어떤 거냐? 바로 이 차야, 이 차. BMW 5 시리즈. 이 BMW도 5 시리즈도 여러 종류가 있거든. 근데 이게 M 패키지인데 확실히 M 패키지 이쁘네. 근데 뭐 5 시리즈뿐만 아니라 3 시리즈도 있고 X 시리즈 SUV 있잖아. G바디 말고 F바디는 지금 가격대가 뭐 1000만 원 중반대, 1000만 원 후반대 들어오고 이 차가 실제로 1550이거든. 괜찮지. 키로수는 좀 있지. 근데 5 시리즈, 3 시리즈가 연비가 좋거든. 고장 잘 나냐? 고장 잘 안 나. 근데 실내가 아까 E클래스 구리다 했잖아. BMW는 실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안 살 이유가 없지. 수리비 작게 들어. 고장 잘 안 나. 정말 차 뭐 도로에 많이 돌아다니잖아. 도로에 많이 돌아다니는 거는 정비에 용이하다. 근데 애프터마켓 서비스 제품도 잘 돼 있다. 연비 좋다. 딱 BMW 5 시리즈, 3 시리즈 아니면 용도에 따라서 뭐 SUV를 원하면 뭐 이런 X 시리즈, X 시리즈도 뭐 F바디로는 가격이 저렴하단 말이에요. 이런 것만 사면 괜찮아. 그리고 차 넓고 전혀 안 살 이유가 없지. 그리고 BMW 시리즈 말고도 내가 지금 한 대를 더 추천하고 싶은데 단지 없어. 자료로 좀 띄워드리면 폭스바겐의 이제 티구안 괜찮아. SUV인데 가격대가 지금 1000만 원 초중반에 형성돼 있거든. 예전 모델이. 그래서 타기에 합리적이지 않냐. 고장도 잘 안 나요. 같은 폭스바겐이라도 골프나 이런 거 있잖아. 조금 그거 한 게 일단 우리나라에서 인기가 없는 해치백 스타일이고 그래도 판매량이 꽤 높았어. 그렇지만 티구안이랑 놓고 봤을 때 이제 골프를 좀 추천 안 드리는 거는 연비는 정말 좋아. 티구안도 좋고 골프도 좋아. 근데 티구안은 고장이 잘 안 나는데 골프는 DPF가 좀 센서가 굉장히 민감하다. 같은 브랜드지만 조금 그런 이슈가 있더라. 팔아보니까 티구안은 10대 팔았을 때 한 대, 두 대 차가 이래요, 문제가 있어요 라고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 골프는 10대 팔았을 때 한 5대 이상, 많게는 6, 7대까지 DPF나 이런 쪽에 좀 센서가 문제가 많이 일어나더라. 그러니까 뭔가 그 부품이 굉장히 예민하고 조금 이제 내구성이 안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한번 하고, 근데 이제 뭐 BMW나 티구안 정도로 해서 산다고 하면 연비 좋지, 가격 좋지, 고장 잘 안 나지, 고장 나도 수리비 작게 들지, 합리적 카푸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오늘 내가 걸러야 되는 외제차, 좀 괜찮은 외제차 1500 미만 선에서 한번 얘기해 줘봤는데 민정 씨가 딱 들었을 때는 어때? 어떤 차가 좀 제일 나은 것 같아? BMW가 제일 BMW 제일 나은 것 같아.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 주에 BMW 사러 오라고 해. 말해 놓겠습니다. 민정 씨한테 물어봐놓고 다른 데 가서 사면 잡으러 간다.